미니밴이 무슨 머슬카 같아요 이거. 아니 3.6L 넣고 이게 머슬카 같이 달리는 게 어딨어 이거. 와씨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미쳤네 이거. 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의 제이입니다. 큰 차들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SUV들의 크기가 무지막지해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큰 차에 옵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니밴이죠. 타란! 하지만 미니밴은 실용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멋이 안 난다는 이유로 1000대를 바꾼 하고 했죠. 올해는 북미의 미니밴의 대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기아의 카니발, 혼다의 오디세이, 그리고 토요타의 시에나가 출시가 됐고, 지금 보고 있는 크라이슬러의 퍼시피카가 또 출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북미의 미니밴 판매량 단연 1위인 크라이슬러의 퍼시피카가 풀체인지라고 봐도 무방한 부분 변경이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빠른 리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차활평TV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가장 빠른 한국어 리뷰를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북미의 1등 미니밴 크라이슬러 2021년형 퍼시피카입니다. 이번에 부분 변경이 완전히 풀체인지처럼 이루어지면서 외관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앞모습은 완전히 벤츠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헤드라이트하고 그리고 그릴이 같이 조합이 되는 게 벤츠 느낌을 상당히 많이 주고요. 요즘에 새로 출시가 되고 있는 미니밴들 카니발, 오디세이, 시에라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스타일리시 해주려고 많은 디자인 인자를 날카롭게 넣었습니다. 카니발은 그렇게 시에나처럼 복잡하진 않지만 중후하면서도 날카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퍼시피카는 좀 고급스러움으로 그리고 심플함, 중후함으로 다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벤츠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앞모습도 아래쪽 범퍼는 약간 머슬 SUV스러운 느낌도 가지고 있어서 FCA의 느낌을 버리진 않았고요. 옆모습도 상당히 많이 깔끔합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는 앞, 옆하고 DNA를 맞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같은 경우는 아주 유사한 라인들을 많이 써가지고 좀 날개 같은 물고기의 라인 같은 느낌을 주고 날카로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쁘긴 했었지만 강렬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뒷모습은 아직 그 페이스리프트 전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미니밴들의 변화 추세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미니밴을 좀 SUV처럼 디자인을 하게 한다는 건데요. 이번에 카니발이 상당히 많이 성공적이었어요. 상당히 SUV스럽다고 미국 유튜버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래 이 앞유리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쑥 떨어지는 이 밴 라인을 요즘에 많이 버리고 있고, 코를 두툼하게 앞으로 길게 빼서 좀 SUV스러운 느낌을 많이 살리긴 하죠. 카니발만큼은 아니지만 요번에 부분 변경된 퍼시피카도 코끝을 상당히 많이 두텁하게 살리면서 후드가 약간 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SUV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차량의 특성상 기능하고 인테리어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외관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부분 변경 전이랑 파워트레인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FCA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의 3.6L V6 엔진이 들어가요. 판타스타 엔진입니다. 판타스타 엔진은 랭글러에도 들어가고요, 글래디에이터에서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글래디에이터에서 3.6의 퍼포먼스에 저는 파워트레인은 정말 많이 반했었거든요.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단 자동 ZF4의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토크 컨버터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외로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 다찌 차량에 들어가는 5.7L 엔진이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의외로 굉장히 재미가 없고요. 듀랑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램트럭에서도 그렇고 퍼포먼스가 자연흡기에 아주 나쁜 점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3.6은 사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GM의 V6 3.6이 상당히 괜찮아졌습니다. 지금 4세대 LFX 3.6 엔진이 지금 GM 전 차량에 들어가는데, 같은 4세대라도 2020년부터 확 바뀌었어요. 2020년도에 들어간 차량이 XT6에 들어가죠. 캐딜락 XT6에 들어가고 GMC의 아카디아의 부분 변경 모델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스포티합니다. 엄청 스포티한데 지금 판타스타 엔진은 좀 디젤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주 강력한 이거 그라운드 그랩이 있거든요, 저속에서. 그런데 고속에서도 푸시를 잃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벤이 이렇게 큰 차인데도 엄청난 파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벤은 제가 옛날에 스타렉스 밖에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 가볍고 정말 박스 같은 느낌이 아니라 엄청 튼튼합니다. 차가 이렇게 튼튼하지. 저는 원래 시승기, 이 차량은 벤이라서 시승기는 뭐 대충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 했었는데 드라이빙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향 모듈까지도 튼튼하고요. 차량이 이렇게 단단하지. 지금 서스펜션이 앞바퀴에는 맥피어슨 스트럿이 들어가고요, 뒷바퀴에는 암 형태의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그래도 차가 엄청 단단하고 SUV 같은 주행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단단하죠. 웬만한 SUV도 이렇게 단단하진 않거든요. 벤은 앞열 2명을 위한 차가 아니라 뒤에 2, 3열, 4열을 위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돼요. 의외로 초반에 이렇게 보면은 초반 펀치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왈칵왈칵 거려요. 그리고 바디가 너무 튼튼하고 해서 운전이 재밌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의외로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의 승차감이 나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네요.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의 최초로 이번 부분 변경되면서 4륜 구동이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4륜 구동이 기본으로 들어간 리미티드거든요. 그래서 리미티드 트림에는 4륜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낮은 트림이 35,000달러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트림은 46,000달러부터 시작을 하고, 뭐 카메라 옵션이라든지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이 차량은 차량 주행 보조도 다 들어간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옵션 다 들어가서 52,000달러라서 사실 상당히 비쌉니다. 크라이슬러라는 브랜드라고 쳐도 52,000달러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크라이슬러 퍼시피카가 좀 눈에 띄는 이유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어요. 카니발하고 오디세이하고 그리고 시에라하고 다 합쳐도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모델은 퍼시피카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타 시에라밖에 없거든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을 하면은 4륜 구동이 붙질 않습니다. 같은 3.6L 펜타스타 엔진이 들어가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컨피규레이션이 된 엔진이라 가지고 조금 더 디튠돼서 파워도 좀, 출력도 좀 낮고요. 전자식 무단 트랜스미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3.6L V6 펜타스타 엔진은 387마력에 36.2 토크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수치상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토크가 36 토크면은 나쁘진 않은 토크지만 수치보다 훨씬 높은 토크를 전달해 줍니다. 자연흡기 치고는 굉장히 빵빵 이렇게 좀 해머같이 충격감을 줄 정도로 강력해요. 한 중속에서 이거 뭐야, 이거 머슬카요 이거? 중속에서 RPM 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4000rpm 올라가야지 최대 토크를 보여주거든요. RPM 가속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한 중속에서는 터보렉보다는 조금 더 답답한 펀치 딜레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의 휠이 17인치, 18인치 그리고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간 휠이 디자인이 장난 아닙니다. 머슬카 휠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가정용 미니밴에 머슬카 휠이 들어가니까 좀 뭔가 반전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휠 디자인입니다. 정말 예뻐요.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좀 달리는지 쳐볼게요. 아니 이거 진짜 이게 미니밴이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미니밴이 무슨 머슬카 같아요 이거. 이게 의외로 좀 큰 차에 들어가서 이렇게 힘을 내주니까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엑셀레이터를 이렇게 밟아봤거든요. 근데 차가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엄청 차대하고 파워트레인하고 이 밸런스를 잘 맞춰놨어요. 엔진 노이즈라든지 엔진 진동에 대한 소리도 안 들리고요. 아주 정숙합니다. 그리고 뭐 서스펜션도 워낙 좀 쫄깃쫄깃하게 잘 탄성이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량이 단단하면서도 때리지 않고 마음에 듭니다. 이래서 퍼시피카가 북미에서는 이 뭐 독보적입니다. 제일 많이 팔립니다. 실내도 외관하고 다르게 상당히 깔끔합니다. 지난 세대 비해서 부분 변경에서 변화도 아주 크기도 하고요. 대시보드 디자인도 우레탄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가죽처럼 하얀색 대조 스티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티치가 이 화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머금으면서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모습도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 컨트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어 다이얼이
들어가는 부분도 살짝 이렇게 들려가지고 링컨 차량들처럼 사용하기 편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도어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맹맹합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고요. 하지만 이 손잡이 들어가는 부분 디자인 잘 돼 있고요. 10.1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 반응성도 아주 좋고요. 요번에 세대 변경이 된 프로세서가 들어가 가지고 부분 변경 전보다 수배 더 빠른 프로세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빠르기도 하고요. UI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게 잘 돼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결되는 거는 똑같고요. 그리고 좀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요즘에 보이스 컨트롤이 강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벤츠 같은 경우 BMW도 요번에 새로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보이스 컨트롤이 상당히 잘 돼요. 그래서 시리처럼 문장으로 음성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적용도 많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차량은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아마존 알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알렉사랑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알렉사가 아예 내재가 되어 있어요. 구글 계정만 연동을 하게 되면 알렉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찾아서 튼다든지 아니면 맵을 검색한다든지 이런 부분 전부 다 알렉사가 처리해 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가상 지갑을 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찾아가지고 주차장비 검색을 해서 페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름값 페이, 테이크아웃 음식값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 카돈 19 스피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오디오를 사용해 가지고 이 캐빈 안쪽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를 캔슬링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클러스터 디자인을 보고 싶은데 클러스터 디자인이 FCA 디자인이 너무 장난감스럽게 예쁘게 잘 만듭니다. 이런 패밀리카에도 이렇게 장난스러운 클러스터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귀여운 것 같고요. 안쪽에 6인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쪽에도 풀컬러로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핸들 디자인이 엄청 고급스러워요. 코어 디자인이 좀 못생기긴 했지만 이 버튼 디자인하고 그리고 가죽 디자인하고 상당히 예쁩니다. 그 중앙에 이 메탈 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메탈이에요. 플라스틱이 아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핸들 열선을 키면 핸들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이 추운 기간에서 아까 운전을 하는데 핸들을 잡으면은 요 중앙에 메탈 트림만 아주 애리게 추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메탈 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코어는 역시 못생겼지만요. 그리고 이 버튼 주변을 유광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서 상당히 예쁘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기어 셀렉터를 다이얼식으로 넣어 놨습니다. 다이얼이 어마어마하게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립감도 좋게 높게 솟아져 있고요. 그리고 FCA 차량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공조 컨트롤 부분을 보면은 크기도 크고 훤칠훤칠하게 디자인도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라이브 어시스트 버튼도 크게 다 넣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컨트롤이 터치 스크린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통풍 시트, 그리고 히팅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이 터치 스크린에서 제어를 해야 됩니다. 불편하고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스크린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스크린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공조 컨트롤을 표시하는 부위가 정말 조그맣니다.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편하다. 그 아래쪽에는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DVD도 아니고 무려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레이 디스크를 넣으면 뒤쪽에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에서 아이들이 시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그 아래쪽에는 정말 이 가죽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깔끔하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 위쪽에 완전 유광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수납 공간 커버도 이렇게 밀면 열리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대가 있으면서 4개의 USB 포트가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 차 전체에 USB 포트가 12개가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이 컵홀더 뒤쪽 수납 공간도 오르간 커버로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뻐요. 그래서 이걸 또 열어보면은 작지만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또 USB 포트가 2개가 있고 12V C거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레스트는 따로 좌석마다 하나씩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이도 우리가 또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좌석 디자인도 멋없는 벤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멋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옆구리 럼바 서포트도 아주 높게 굵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좌석 양쪽에 파이핑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맵 라이팅 들어가는 쪽에 당연히 선글라스를 넣는 통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선글라스 통처럼 또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 보면은 광각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울을 봐서
뒤쪽에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은 패밀리 캠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팸캠 기능을 켜서 보면은 저기 뒤쪽에 있는 광각 카메라로 2열, 3열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열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한 화면에는 좌석 전체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화면에서 좌석 하나하나를 터치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좌석을 누를 때마다 각 좌석의 확대된 모습을 작은 스크린에 또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 중심적인 실용적인 차라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혼다 오디세이에서 제일 처음 실내 카메라를 적용을 했다고 하던데, 하지만 혼다 오디세이는 앞쪽에서 뒤쪽을 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앉아있을 때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 2열 같은 경우 아이들의 카시트를 실는 경우에는 카시트가 뒤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뒤쪽 천장에 카메라를 위치시켜 놨습니다. 엄청 마음에 드네요. 2열에 들어와 봤습니다. 2열에는 상당히 할 말이 많아요. 일단 공간적인 면을 본다면은 대형 SUV의 2열만큼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3종 공조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열에 공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컨트롤러는 우측에 앉은 사람 요 루프 위쪽에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부분 살짝 아쉽습니다. 왼쪽에 앉은 사람이 접근하기 살짝 어려우니까. 그리고 센터 콘솔 뒤쪽에 보면은 아래쪽에 서랍 같은 게 있어요. 서랍 쪽을 당기면 컵홀더가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큰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슬라이딩 도어 있지 않습니까? 양쪽 슬라이딩 도어를 1열 맵 라이팅이 있는 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열에서 열고 닫고 좌우측 따로따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고요. 두 번째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발로 이렇게 핸즈프리 개폐하는 트렁크처럼 이 사이드 슬라이딩 도어도 발로 핸즈프리로 열 수 있어요. 보통 아기들을 카시트에 넣고 이렇게 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손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이 핸즈프리 오픈 기능이 좋다. 하지만 인식률은 이 트렁크의 핸즈프리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항상 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2열에서 특히 우측에 앉아 있으면은 아래쪽에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은 앞좌석의 좌석이 앞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밀려 들어가면서 제껴져요. 그래서 2열의 공간을 최대한 내주고요. 웃긴 점은 이 좌측에 앉아있는 좌석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운전자 좌석도 밀려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뭐 운전할 때 아이들이 막 누르고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슬라이딩 도어가 닫혀 있으면은 작동을 하지 않아요. 2열, 3열에 가족들이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0.1인치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뭐 고급스럽게 스크린이 밀려서 나온다거나 뭐 그런 기능은 없지만요, 이렇게 접혀갖고 폴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그 스크린 옆쪽에 보면은 HDMI 포트가 있고, 그리고 USB 포트가 있고, 오디오 잭이 있습니다. 그래서 USB 포트로 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HDMI 포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위치나 위 같은 게임도 플레이할 수가 있고, 앞에 있는 블루레이 플레이어에 디스크를 넣으면 블루레이도 시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안쪽에 앱들이 있어요. 그 앱들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다운받고 뭐 추가할 수는 없지만 게임이 9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스를 둘 수 있고요. 뭐 양쪽에 앉은 사람들끼리 체스를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수도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여행 갈 때 심심하지 않도록 아예 게임을 내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가 좌석들에 달려 있지만 가정용 컨센트가 오른쪽에 앉은 사람 뒤쪽에 보면은 컨센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컨센트를 꽂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트북 충전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2열에는 히팅 시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이긴 하지만 양쪽 윈도우에 선쉐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벤을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요즘 벤에는 진공청소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도 진공청소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진공청소기가 뒤쪽에 트렁크 공간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차량은 2열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진공청소기 선이 나와가지고 진공청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진공청소기 선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열, 3열, 뒤에 트렁크까지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3열에 들어와 봤습니다. 3열도 상당히 쾌적합니다. 일단 좌석이 3열 SUV보다 좀 더 편합니다. 3열에도 기능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USB-C 포트 하나, USB 포트 하나가 오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오른쪽에다가 다 넣어 놓죠? 3열 SUV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죠. 3열에만 따로 선루프가 있습니다.
글라스가 열리진 않지만 썬루프가 제공되어 있어서 3열에 앉은 아이들도 어마어마하게 쾌적한 실내를 볼 수가 있고요. C필러, D필러 사이에 있는 윈도우도 엄청 큽니다. 3열에 앉은 사람도 정말 시야가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3열에 앉은 사람도 불편하지 말라고 3열도 선쉐이드가 들어가 있네요. 대단한데 이거. 특이한 점은 등받이 각도가 조절돼요. 등받이 각도가 하지만 전동으로 조절된다는 점. 그래서 여기 버튼을 보면은 이렇게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조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와, 이만큼 넘어가네 3열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컵홀더까지 오른쪽에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왼쪽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너무 차별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3열을 다 세워놨어도 914리터를 보여줍니다. 대형 SUV만큼 그냥 나오죠 일단은. 하지만 바닥이 푹 패여져 있어요. 3열이 접혀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닥이 푹 패여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풀사이즈 수트케이스가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이 장거리 여행 갈 때도 정말 충분한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 레이아웃들을 보시면은 3열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버튼 하나로 3열이 접혀가지고 바닥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열 뒤에가 평평해지도록 하는 버튼이 전자동 버튼 원터치로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터치로 이 3열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버튼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특이한 점은 3열 등받이 각도를 또 트렁크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짐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제가 3열 SUV들을 대형까지 봤는데 정말 승객 편의 실용은 벤을 따라올 수가 없네요. 와, 그래서 벤의 인기가 없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갈 정도고요. 저도 벤 같은 경우는 너무 멋이 안 난다라는 느낌 때문에 좀 싫어했었는데 이 퍼시피카가 완전히 제 생각을 뒤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 성능 같은 경우도 3.6 펜타스타가 정말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큰 차를 모는데 어떻게 3.6 엔진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역시 머슬카 회사스러운 그런 퍼포먼스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4륜구동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서 저는 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와이프 차를 다음 차를 3열 SUV 특히 에비에이터를 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제 와이프가 아닌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퍼시피카 가고 싶습니다. 물론 카니발도 저도 꼭 보고 싶거든요. 벤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어준 퍼시피카 리뷰 잘 보셨나요? 한국엔 출시가 되진 않지만 카니발의 완전 경쟁 모델이기도 하니까 즐겁게 리뷰 시청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멋있는 차량을 가지고 리뷰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